자, 이번 시간은 확통 내신 대비 통계 파트부터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떠올려보고 쓱 정리를 해볼 거야. 자, 확률 파트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 몇 가지가 있었어. 뭐 있지?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표본 공간이 뭐였지?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를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에서 S라고 많이 씁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던질 때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에서 나오는 표본 공간이니까 1, 2, 3, 4, 5, 6 하고 나올 거고, 표본 공간이. 맞지? 자, 사건이라는 게 있네. 사건은 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자, 그러니까 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주사를 던졌을 때 짝수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찾아주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A 해가지고 2, 4, 6 하고 만들어주면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확률을 어떻게 했어?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로 계산을 했었고, 그새 자, 특히나 우리는 수학적 확률로 거의 대부분의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새 자,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했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표현해주고, 실제 계산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고. 그치?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뭐야? 셀 수 있어야 돼. 그치? 셀 수 있는 거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치? 자, 통계적 확률은 뭐야? 주어진 자료 가지고 그냥 생각해 주는 게 통계적 확률이야. 기하적 확률은 셀 수가 없는 형태, 그림으로 나와 있는 형태에서는 우리는 기하적 확률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했었네. 그래서 어디 보자. A의 여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고 여사건 하고 불러주고,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빼줘가지고 계산해줬었지. 그치? 또 A랑 B가 서로 배반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란 얘기고. 자, 그 다음 합집합의 확률, 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것도 했었네. 합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도 더하고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 빼가지고 계산해줬던 거. 그치? 특히 어떤 경우? A랑 B가 배반이면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됐었다고. 얘가 0 나올 테니까. 그치? 자, 그 다음 또 뭐 했었어? 조건부 확률을 썼네. 자, 조건부 확률은 뭘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찾는 게 조건부 확률. 그치? 자, 그래도 그 기호로 뭐라고 계산했습니까? P의 B바 A하고 미국 놈들이 만들어서 어순이 반대라고 했어. 그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거꾸로 생각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했었어? 뒤에 있는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로 계산을 했었네. 그치? 조건부 확률. 자, 이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뭐가 나왔었지? PA만 이항해가지고 확률의 곱셈 정리가 나왔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A 교집합 P 확률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찾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고, 자, 얘는 어떻게 계산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가지고 확률의 곱셈 정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맞지? 오케이. 특히 A랑 B가 뭐면은 독립이면은
P의 A 교집합 B의 확률은 P의 A 확률 곱하기 P의 B 확률 이렇게 그냥 계산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독립이라는 용어가 나왔네. 독립은 언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줘? A랑 B가 독립이면 독립이란 얘기는 자, A랑 B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독립인데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함이 없어 라는 게 독립이야. 그치?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치? 자, 그런데 요거 가지고도 체크하기 우리가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계산해줘? A 교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을 만족하면 우리는 사건 A랑 B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자, 두 사건 A랑 B가 독립일 때 자, 뭐도 독립이 돼?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 되고 A의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 되고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 될 거야. 맞지? 오케이. 독립이 아닌 경우를 종속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치?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랬어? 아까 나왔던 배반이랑 어디 갔어? 배반이랑 독립이랑 많이 헷갈린다고. 하지만 배반이랑 독립은 뭐랬어?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었어. 그치? 전혀 상관없는 애들입니다. 배반이랑 독립은 한 문장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오케이? 심지어 배반이면 뭐야? 종속이야. 그치?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종속이라고 해서 배반인 건 아니야. 하지만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인 거야. 그치? 배반이라는 독립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6을 만족해야 독립이야. 우리는 사건만 보고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항상 얘를 체크해 줄 건데 사건만 보고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언제? 자유투를 던진다거나 화살을 쏜다거나 동전을 던진다거나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하는 거는 전부 다 독립일 거라고. 그치?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동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그치? 첫 번째 동전 던질 사건이랑 두 번째 동전 던질 사건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독립이다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 독립인 녀석을 여러 번 시행하는 거를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했어? 뭐였지? 스토리텔링으로 계산을 했었어. 그치? 어떻게? N번 시행해서 R번 성공할 거야. 한 번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이 P야. 라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었어?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N번 시행해서 R번 성공한대. 성공 확률인 P는 R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인 Q는 N-R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했다고.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럼 시행 횟수는 6번이고 성공 확률은 4번이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거니까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은 6분의 2, 3분의 1 하고 될 거라고. 맞지?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 준다고? 6 컨비네이션 4, 6번 시행해서 4번 성공한대. 성공 확률은 3분의 1은 4번 일어날 거고 실패 확률은 3분의 2는 2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해 주겠다고. 그치?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률의 개념 전부입니다. 그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번 시간부터는 통계 볼 거야. 통계. 자, 통계 파트 들어가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이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확률 변수는 뭘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 말로 써보면은 표본 공간에 각 원소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자,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2번 던질 거야. 그치?
자,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집합으로 앞, 뒤, 앞, 뒤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에 주목할 거냐면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주목할 거야. 그치?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 했으니까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뚝뚝 끊어주는 값이지. 그치? 실수값이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실수값이 나오고, 자, 앞 나왔으면 앞면이 두 번 나왔으니까 앞이라는 요 원소는 2에 대응될 거야. 그치? 앞, 뒤는 1에 대응될 거고, 뒤, 앞도 1에 대응될 거야. 그치? 뒤는 앞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0에 대응될 거라고. 맞아. 자,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에 있는 각 원소를 실수에 대응시켜주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자,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는 것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는 라지 x로 많이 써줄 거고. 그치? 자, 그래서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떤 값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지 x 값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즉, 요 함수 값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0, 1, 2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될 거고. 그치? 자, 각각 앞면이 0번 나왔을 때, 한 번 나왔을 때, 두 번 나왔을 때 확률도 우리가 찾아줄 줄 알아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앞면이 0번 나왔을 때, 두 번 나왔을 때부터 할까? 앞면이 두 번 나왔을 때 확률은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확률 변수가 2가 나왔을 때 확률. 그치? 자, 그럼 확률 변수가 2가 나오려면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2에 대응됐네. 그래서 4분의 1 하고 계산할 거고, 확률 변수가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하고 계산할 거고, 확률 변수 x가 0이 나올 확률은 사실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겠다. 알겠어요?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을 이용해서 자,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냐면 확률 분포표를 그려줄 수 있어. 그치? 확률 분포표.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할 건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표만 작성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 그치? 자, 그래서 x 해놓고 위에다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써줄 거야. 0, 1, 2. 자, 그래 놓고 밑에다가 뭘 써줄 거냐면은 라지 x라는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이 됐을 때 확률들을 밑에다 써줄 겁니다. 그치? 0이 나올 때 확률은 4분의 1이 됐고 1이 나올 때 확률은 2분의 1이 됐고 2가 나올 때 확률은 4분의 1이 됐어. 이런 식으로. 맞아. 자, 합계는 다 더해서 무조건 1 나와야 돼. 전체 확률이니까. 그치? 무조건 1 나와야 돼. 자,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이산 확률 변수 위에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해서 밑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요식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요식 P의 X가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러줄 거야. 오케이. 확률 질량함수. 왜 하필 질량이에요? 잘 모르겠어. 그냥 X값 하나하나 이렇게 됐을 때 무게가 나온다, 확률이 나온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러준대. 잘 모르겠어. 자, 어쨌든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고 확률 질량함수.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는 뭐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인 거야. 그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P의 X가 X일 때 확률은 동전을 여러 번 던졌으니까 뭘로 들어가면 돼? 독립시행의 확률로 들어가면 돼. 그치? 자, 몇 번 시행했어? 2번 시행했어. 그 상태에서 몇 번 성공했대? X번 성공했대. 그치? 라지 X가 X가 나올 때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치? 성공 확률인 2분의 1은 X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인 2분의 1은 2-X번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라고. 이게 확률 질량함수. 오케이? 하지만 확률 질량함수를 내가 이렇게 했어. 아, 확률이 4분의 1 아니면 2분의 1 나와. X가 1이랑 0이랑 2일 때는 4분의 1 나오고 X가 1일 때는 2분의 1 나와.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상관없어. 그치? 이것만 보고도 이 밑에 있는 거 채워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확률 질량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한테 절대로 확률 질량함수를 찾으시오라는 문제 절대로 안 나온다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확률 질량함수를 주어졌을 때. 그치? 자, 각각 확률 변수 대입해가지고 밑에다가 확률 채워줄 수 있는지. 첫 번째. 확률 질량함수를 안 줘주고 이렇게 문제 조건만 줘줬어. 그럴 때 밑에 있는 확률 계산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그렇게만 나올 거라고. 맞아? 확률 질량함수를 쓰시오. 그런 문제 절대로 안 나와. 알겠어요? 절대로 나오지 않아. 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채점하기 귀찮으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일반화 시켜서 이선확률 변수에서 이선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x1, x2, x3 똥똥똥똥 xn 하고 나왔을 때 P의 x가 xi일 때 확률을 각각 P1, P2, P3 땡땡땡땡 Pn이라고 하면 돼. 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을 살펴볼 거야. 량함수 성질. 자, 첫 번째 확률 질량함수는 어쨌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니까 항상 0부터 1 사이야. 확률의 성질 그대로 성립하는 거야. 그치? 두 번째 P1부터 시작해서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지? Pn까지 싹 다 더한 건 1이야. 그치? 세 번째 확률 변수가 xi부터 xj까지의 확률은 pi부터 시작해서 그냥 pj까지 싹 다 더한 거랑 같아. 그치? 오케이. 이 정도 성질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치? 오케이. 이게 이선확률 변수. 자, 이선확률 변수랑 조금 대척이 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 저렇게 뚝뚝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형태의 값에 대한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가 돼. 맞아? 자, 연속 확률 변수는 뚝뚝 떨어진 값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하지만 이선확률 변수처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은 존재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 fx로 나타낼 거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도 되고 특정한 값 사이에 있는 걸로 해도 상관없고, 이제 자, 예를 들어서 x가 0부터 2까지 해서 y는 2분의 1 x라는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거야. 이제 자, 얘가 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가지고 한번 볼게.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어쨌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야. 그래서 그럼 뭐가 확률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첫 번째 성질, f는 결국에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음수 나오면 절대로 안 돼. 확률은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0보다 커야 돼.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서 자, 왜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x를 a부터 b까지라고 하자. 그러면은 a에서부터 b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여기 밑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돼. 그치? 자, 그래서 a부터 b까지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전체 확률이야. 그러니까 몇이야? 1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항상 뭐가 확률로 들어와?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로 들어오는 거야. 넓이가.
그치? 자, 그래서 세 번째 P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요 사이에 있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될 거라고. 그치? 넓이가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넓이가 확률이니까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돼? 밑변의 길이랑 높이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 x가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밑변의 길이가 0이니까 무조건 0이야 확률은. 알겠어?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0을 대입했을 때 0이고 2를 대입했을 때 1 나오는 형태로 직선으로 그려지네.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해서 이 부분 넓이를 찾아보니까 밑변의 길이 2고 높이의 길이 1이라서 넓이가 1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치? 자, 전체 넓이가 1 나오면 걔는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야. 그치? 확률 밀도 함수야. 확률 밀도 함수면 여기 넓이가 1 나와야 되는 거고 1 나오면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인 거야. fx가 x축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넓이가 1 나온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할 거냐면은 x가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x가 1부터 2까지로 둘러싸인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찾아줄 거야. 그치? 그래서 넓이가 확률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너네한테 안 줄 겁니다. 직선 모양으로 줄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든 사다리꼴 넓이를 찾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치? 자, 그러니까 복잡하게 나오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문제 어렵게 내기를 좋아하잖아. 복잡하게 나오면 뭐 나오겠어? 절대값 나오겠지. 그치? 절대값 함수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뭐 절대값 x 해놓고 x가 절대값 x-1 해놓고 x가 0부터 2까지. 그러면은 0일 때 1 나오고 1일 때 0 나오고 2일 때 1 나오니까 여기가 1이라서 여기 넓이 2분의 1, 여기 넓이 2분의 1 하고 나와.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 나와. 맞아. 자,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해. 그치? 그 상태에서 뭐 x가 2분의 1부터 4분의 7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2분의 1부터 4분의 7까지 이 부분 넓이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계산할 거라고.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유형 1번부터 유형 5번까지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 자, 개념 정리 한번 살짝 하고 유형 1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자. 지금 두 가지 배웠어. 이사각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를 배웠습니다. 분포라고 하자. 자, 이사각률 변수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확률 질량함수라고. 자, 확률 질량함수는 어떻게 계산돼? P의 X가 XI일 때 확률 PI하고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우리한테 항상 줄 거라고. 식을 안 주면 우리가 뭐 찾아내야 되긴 하지만 식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확률을 계산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은 XI는 PI는 0부터 1 사이 숫자 P1부터 시작해서 PN까지 더한 건 1 나오고 P의 X가 XI부터 XJ까지 확률은 PI부터 PJ까지 싹 다 더한 거. 그치? 이 정도 성질이 있고 얘는 확률 분포표로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X1, X2 똥똥똥똥 XN P의 X가 XI일 때 확률 P1, P2 똥똥똥똥 PN 합이 1 나오게. 그치? 자, 그 다음 확률 연속 확률 분포.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그치?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fx라고 적어줄 거고. 맞지? 자, fx는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거야. a부터 b까지 쭉 나와 있으면은 자, 첫 번째 성질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전체 확률은 넓이가 전체 확률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전체 넓이가 1 넣어야 되고 세 번째 p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넓이가 확률이다. 알고 계시면 돼. 자, 유형 1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자, 유형 1번 보니까 확률 질량 함수를 줘줬어. P의 x가 x일 때 확률이 kx 제곱하고 나오는데요. x가 뭔데? 1, 2, 3이래. 그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계속 표 그려. 이산 확률 변수는. 그치? 자, 그래서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이 될 거고 그때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x에다가 1 대입한 게 확률이야. 그래서 k, 2 대입하니까 4k, 3 대입하니까 9k 나오네. 그치? 자, 그럼 k 값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전체 다 더한 게 1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싹 다 더하면은 14k. 걔가 1 나오니까 k가 14분의 1이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맞아요. 쉽네. 자, 2번 볼 거야. 2번에서는 어디 보자. 표로 나타내줬어. x라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 0, 1이고 4a, 3a, a 하고 준 상태야. 자, 그럴 때 뭘 구하라냐면 p의 x제곱이 1인 거 구하래. 자, 일단 밑에 있는 변수, 확률에 나와 있는 변수부터 찾고 시작하자. 어떻게 찾아? 다 더한 게 1 나올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8a가 1이라서 a가 8분의 2라고 나오겠네. 맞지? 자, a가 8분의 1이니까 확률 분포 표 채워주면은 얘 확률은 뭐가 돼? 8분의 4, 얘는 8분의 3, 얘는 8분의 1. 오케이? 자, 그리고 확률 분포 표 채워줄 때 서술형 주관식에다가 표 쓸 때는 약분해서 써. 그치?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계산할 때는 약분 안 할 겁니다. 약분 안 하고 그냥 쓸 거야. 왜? 나중에 다시 통분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치? 약분 안 하고 쓸 거야. 자, 이제 문제서 구하라는 거는 P의 라지 X가 1일 때, 제곱이 1일 때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는 뭐가 돼? 라지 X가 1이거나 또는 라지 X가 마이너스 1인 거네. 맞아? 그치?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확률끼리 더해 빼 곱해 나눠. 더해야지. 또는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1일 때 확률 8분의 4랑 마이너스 1일 때 확률 8분의 4랑 더해서 8분의 5 하고 확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엄청 잘해 아주. 자, 유형 3번으로 가자. 유형 3번. 자, 유형 3번. 각 면에 0, 2, 4, 6이 각각 적힌 정사면체를 두 번 던질 때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이걸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유형 3번 보면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대. 그치? 그래서 각 면에 0, 2, 4, 6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자, 이걸 던졌을 때 바닥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숫자 또 0, 2, 4, 6이고 두 번째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도 0, 2, 4, 6인데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는지 두 번째 뭐가 나오는지 이용해가지고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한대. 그치? 그래서 평균 구해보자. 자, 그래서 얘는 뭘 이용할 거냐면 표를 이용할 겁니다. 첫 번째 던지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0, 2, 4, 6. 두 번째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게 0, 2, 4, 6. 거기에 대해서 확률 변수 x는 두 숫자의 평균을 구해줄 거래. 자, 그래서 처음에 0, 0 나오면 평균 0 나오고 0, 2는 1, 0, 4는 2, 0, 6은 3.
0, 2는 1, 2, 2는 2, 4, 2는 3, 6, 2는 4. 2, 3, 4, 5, 3, 4, 5, 6 해가지고 총 16가지 형태 모양이 나올 거고. 맞지? 자, 그때 확률분포 표를 우리가 작성해 보면은 확률분포 x가 될 수 있는 값은 요 속에 있는 숫자들이 지금 x야. 그치?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1, 2, 3, 4, 5, 6까지 될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때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자, 0이 나올 때 확률은 총 16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 경우네. 그래서 16분의 1. 1 나온 경우는 16분의 2, 2 나온 경우는 16분의 3, 3 나온 경우는 16분의 4, 4 나온 경우는 다시 16분의 3, 5 나온 경우 16분의 2, 6 나온 경우 16분의 1 하고 들어가겠네. 석 다 더해서 1 나오는 거 맞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고.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P의 X가 2 또는 X가 4일 때 확률 구하는 거니까 X가 2일 때 확률이랑 X가 4일 때 확률 더해서 계산할 거야. 자, 2일 때 확률은 16분의 3이고 4일 때 확률도 16분의 3이다. 계산해 주면 되겠지? 알겠어? 자, 뒷페이지 유형 4번이랑 유형 5번 한번 볼 거야. 유형 4번, 5번. 자, 이번에는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fx가 2k에 x-1 나왔대. x가 뭔데? 2부터 4까지인데. 자, 그래서 계산해보자. 뭐 그리자고? 얘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고. 그치? 어디만 그리면 돼? 딴 데 그릴 필요 없이 2부터 4까지만 그리면 돼. 그래서 2일 때 함수값, 4일 때 함수값만 찾아보면 되겠다. 자, 2 대입하니까 2k 나와. 그래서 2k 대충 2쯤 찍어주고. 대충 찍어주면 돼. 음수가 아니겠구만. 그치? 4k 찾아보니까 몇 나와? 3, 6k 나와? 그래서 6k 대충 2쯤 찍어주고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생겼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k 값은 어떻게 찾아줄 거야? 여기 넓이가 전체 넓이, 뭐 전체 확률로 1 나올 거야. 이용해서 찾아줄 거야.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 찾자. 자, 윗변의 길이는 2k이고 아랫변의 길이는 6k인 상태에서 높이가 2 나오네. 그래서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거기에서 하는 게 1 나올 거라고. 약분돼서 8k가 1이니까 k는 8분의 1이네. 이렇게 계산되겠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유형 5번 보면은 연속 확률 변수 fx가 a 절대값 x-2하고 나와 있어. 자, 그랬을 때 뭘 구할 거냐면 p의 x가 1부터 2분의 5까지 확률을 구할 거야. 자, 한번 해보자. 0부터 4까지만 요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x가 2일 때 꺾이는 거고, 자, 0 대입해보니까 2a, 2 대입하니까 0, 다시 4 대입하니까 똑같이 2a 나오게끔 V자 모양으로 꺾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맞아? 자, 앞에 곱해진 a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이 녀석 전체 넓이가 1이야.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 맞지? 자, 요거 한 변의 밑변의 길이는 2고 높이는 2a짜리니까 넓이 구하면 곱해서 2로 나눌 거야. 2a 나오고 여기도 2a 나오겠지. 그래서 두 개 더한 4a가 1 나와서 a는 4분의 2라고 나오겠네. 그치? 자, a가 4분의 1이니까 여기 길이가 몇이야? 2분의 2라고 나와. 그치? 자, 그 녀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할 거냐면은 1부터 2분의 5까지 확률 구할 거야. 그치? 자, 1부터 2분의 5까지 확률 구하자. 자, 그럼 1일 때 확률은 봅시다. 뭐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닮음 이용하면 좀 더 편해. 그치? 뭐 대입해가지고 y값 찾아줘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치? 닮음 이용하면은 자,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는 지금 중점 잡아줬으니까 여기 높이의 절반 될 거야. 그래서 4분의 1 될 거라고. 맞지? 자, 이 녀석은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상태니까 높이는 이 녀석 2분의 1의 절반에 또 절반 나오겠네. 그래서 8분의 1 나올 거라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어떻게 계산돼?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유형 5번까지 풀면서 안 되는 건 이제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확률 변수에 대한 거 살펴봤고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 조금 중요한 개념 좀 더 한번 해볼 거야. 이산 확률 분포.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서 x1, x2, 땡땡땡땡, xn까지. 그때 확률 밀도 함수가 p1, p2, 땡땡땡땡, pn까지 합은 1이 나오게.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통계니까 뭘 구할 거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평균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2의 x는 위에 거 아래 거 곱해가지고 더하면 돼. 그치? 그래서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쭉 해서 xn, pn까지 계산해 준 게 평균. 그치? 위에 거 아래 거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이야. 그치? 자, 분산이 원래 의미하는 게 뭐야? 평균, 분산. 자, 분산이 원래 의미하는 건 뭐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야. 그치?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떨어진 정도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자, 그래서 편차의 그치? 의 제곱의 평균이야. 자, 편차는 어떻게 구해? 각각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야. 그치? 그 녀석을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스몰 m이라고도 나타내고. 자,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하지 않을 거야. 자, 실제로 우리는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분산은 제평 평제로 계산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할 거야. 그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 각각 여기 있는 확률 변수들을 제곱한 다음에 그 녀석을 가지고 평균을 낼 거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x1의 제곱, x2의 제곱, 땡땡땡땡, xn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x1 제곱 p1 더하기 x2 제곱 p2 더하기 쭉 해서 xn의 제곱 pn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 처음에 구한 평균 제곱해서 빼겠다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제평 평제로 계산한다.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많이 나타낼 거고. 자, 표준 편차는 시그마의 x하고 나타낼 건데 얘는 어떻게 계산돼? 분산의 루트 취해서 계산이 돼. 그치? 자, 그 다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특별한 케이스. 자, 확률 변수에다가 a 곱하고 b 더한 형태의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줬을 때 이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계산될 거냐면은 앞에 곱해진 것도 밖으로 빠져나올 거고 뒤에 더해진 것도 밖으로 빠져나와. 알았어요? 자, 분산은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의 평균은 3이야. 그치? 오케이? 자, 이 녀석이 확률 변수인데 자, 확률 변수에다가 2를 곱했어. 자, 그러면은 2, 4, 6, 8, 10 하고 얘가 평균이 되겠지? 평균이 2배가 된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2에 x 더하기 2를 해볼 거야. 그럼 여기다가 전부 다 1 더해주려 했으니까 3, 5, 7, 9, 11의 평균을 구하면 돼. 그치? 그래서 평균이 7이야. 맞아? 그치? 자,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숫자는 요 자료들이 1씩 떨어져 있는 거를 2씩 떨어져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자료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게 이렇게 늘어났어. 맞아?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어때? 달라졌네. 그치? 오케이? 자, 하지만 뒤에 더해진 1은 이렇게 생긴 자료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인 거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뒤에 더해진 숫자는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이해돼? 되냐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분산 계산할 때는 뒤에 더해진 건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밖으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런데 분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 전부 다 제곱해서 계산했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도 제곱해서 빠져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분산을 갈 루트 취한 거니까 표준 편차도 뒤에 더해진 건 영향을 주지 않고 앞에 곱해진 것만 그냥 빠져나오면 되겠네. 루트 취할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빠져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어? 요 내용만 알면 돼. 요 파트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신나게 계산. 분산은 제곱해서 계산됐으니까. 됐어? 자, 그래서 유형 6번부터 보면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0, 1, 2, 3 하고 나왔고 그때 확률이 각각 8분의 1, 8분의 3, A, 4분의 1 하고 나왔어. 답이 1로.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할 거야? 싹 다 더해서 1 나온다 이용해서 A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를 4분의 1 말고 8분의 2로 고쳐주고 계산하면 좀 더 편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윤석은 뭐가 되겠어? 8분의 2가 되겠다. 그치? 다 더해서 1 넣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 찾으래. 자, 평균부터 구하자.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 위에 거 아래 거 곱해서 더하라고. 8분의 1로 전부 다 통분시켜놨으니까 이제 분자끼리만 곱하면 돼. 그래서 0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되겠네. 그래서 8분의 14. 숫자 왜 이래? 맞지? 자, 분산 구할 거야. 표준 편차 구하기 위해서.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재평 평제. 자, 그럼 얘를 제곱할 거야. 0, 1, 4, 9에 대한 평균을 구하자고. 그래서 8분의 0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9이 18에서 뭘 빼? 평균의 제곱을 빼. 그래서 64분의 169 빼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몇이요? 11, 29? 29? 왜 제곱해? 8만 곱하면 되지. 통분할 거니까. 그래서 8 곱하니까 8, 9, 72, 16, 232에서 64분의 169 빼줬어. 그러니까 64분의 몇이요? 3. 63? 이게 분산.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7에서 8분의 3루트 7이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대. 그치? 그지 같은 계산이구만. 하시면 되고. 자, 유형 7번으로 가보면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총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하자. 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당첨이 3개고 꽝이 4개 있는 상태에서 총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야. 그치? 그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래.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겠네. 그치? 그때 확률을 각각 구해볼 거야. 자, 그럼 하나도 안 나올 때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중에서 3개 뽑을 건데 하나도 안 나올 거니까 꽝 중에서만 3개 뽑으면 돼. 그래서 7, 6, 5, 3, 2, 1이니까 35분의 4고 나온다. 자, x가 1일 때 확률은 73분의 당첨 중에서 하나 뽑고 꽝 중에서 2개 뽑아야 되는 거니까 35분의 3 곱하기 6해서 18하고 나온다. 자, x가 2일 때 확률은 73분의 당첨 중에서 2개 뽑고 꽝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는 거니까 35분의 12하고 나온다.
자, 그 다음 x가 3일 때 확률은 73분의 당첨 중에서만 3개 뽑으면 되겠네. 그래서 35분의 1 나와야 돼. 자, 다 더해서 1 나오는 거 확인만 한번 해줘. 이런 문제는. 알겠지? 다 더해서 1 나오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 분산 구하래. 그럼 평균부터 구해야지. 자, 평균 구하자. 평균 구하면 35분의 곱하니까 0, 곱하니까 18, 곱하니까 24, 곱하니까 3 해서 몇 나와? 35분의 42, 45? 그치?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7분의 9가 평균하고 나올 거고. 자, 분산 구할 거야. 분산은 제평평제 0, 1, 4, 9에 대한 평균 구할 겁니다. 35분의 0 더하기 18 더하기 48 더하기 9 계산해 준 거에서 평균해주고 뺄 거야. 49분의 81 빼주자. 뭐요? 5, 66, 75? 그래서 약분해 주니까 7분의 15 빼기 49분의 81. 그래서 7 곱해 주니까 7분의 105에서 81 빼래. 그래서 7분의 24. 맞지? 이게 바로 분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유형 8번 100원짜리 동전 1개랑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어. 자, 이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한 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5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있어. 자, 얘들이 앞, 뒤, 뒤, 앞, 또 앞, 뒤, 앞, 뒤, 앞, 또 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 경우의 수 다 찾았고. 자,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내가 가져갈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얼마야? 200원이고 여기서는 100원이고 여기서는 150원이고 여기서는 150원이고 여기서는 50원이고 여기서는 50원이고 여기서는 100원이고 여기서는 0원 가져갈 수 있겠다. 그치? 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확률 변수를 쓰니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나올 수 있고 50 나올 수 있고 100 나올 수 있고 150 나올 수 있고 200 나올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때 확률을 각각 계산하면 0 나오는 건 전체 8개 중에서 하나야. 그래서 8분의 1. 자, 50 나오는 거는 얘랑 2개 있어. 8분의 2. 100원 나오는 거는 얘랑 2개 있어. 8분의 2. 150원 나오는 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2개 있어. 8분의 2. 200원 나오는 거는 얘 하나 있네. 8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대. 그치? 자, 문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기대값이 바로 평균입니다. 그치? 평균이 바로 기대값. 자, 그럼 내가 평균 구하면 되는 거니까 곱할 거야. 0 더하기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200 하고 계산되는 거니까 몇이요? 100 하고 계산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상금으로 기대될 수 있는 값이 100원이라고. 그치? 그래서 이 게임을 내가 한 번 할 때 내는 돈이 100원보다 넘어가면 이 게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치? 만약에 한 번 할 때 내는 돈이 100원보다 적어. 계속 해야 돼. 막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걸고라서 또.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로또의 기대값이 1,000원이 안 된다고. 그치? 로또는 한 게임 할 때마다 1,000원이거든? 근데 로또 1등 당첨될 기대값이 1,000원이 안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당첨될 수가 없어, 로또는. 우리는 운이 없는 사람들이야. 1억천금을 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치? 확률이 0은 아니다. 아. 그 회사들을 살 돈이 있어야지.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 과학쌤은 음. 왜 안 샀냐고 뭐라 하시면서 본인도 안 사고 우시던데요?
나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있어. 나는 항상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남들 다 탈 때 나는 못 타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마음이 편해져. 전작에 투자를 했으면 이미 망했을 거야. 아, 그럼. 내가 했으면 따라왔을 거야. 아, 그럼. 마이너스 손이다. 가만히 있어서 절반이라도 왔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내 덕이야, 내 덕. 알겠지? 생각이 기억이 아이, 그럼. 스타벅스에 투자하셨어요. 아니 스타벅스 수박 안 사람 많던데. 저기 어디지? 저기 우리 집 근처에 스타벅스랑 카페 이름 뭐지? 카페 하나 더 있잖아. 자, 이따 얘기해. 죽어가지고 거기가 잘 되고 있던데. 자,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 분산이 2짜리야. 그래서 2의 x가 마이너스 1이고 v의 x가 2짜리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줬습니다. 확률 변수 y를 줬는데 y는 어떻게 계산될 거냐면은 ax 더하기 b하고 계산이 될 거래. 그치? 자, 그랬을 때 요 y의 평균이 1이고 y의 분산이 2일 때 A값, B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A는 0보다 큰 상태에서. 자,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Y의 평균은 Y가 AX 더하기 B라고 했어. 그치? 이대로 그냥 써주고. 자,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앞에 곱해진 것도 뒤에 더해진 것도 쭉쭉 빠져나온다고. 그치? 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 2라는 녀석이 X 앞까지 쏙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 2x는 마이너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계산한 게 1 나와야 되네. 식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분산 알려줬어. v의 y는 어떻게 계산될 거야? v의 ax 더하기 b하고 계산될 건데, 자, 뒤에 더해져 있는 건 쓸데없어. 분산은 앞에 곱해져 있는 것만 어떻게 빠져나와? 제곱해서 빠져나올 거라고. 그게 몇 나왔어? 근데 분산이 뭐래? 2 나왔어. 그래서 2a제곱 걔가 뭐 나왔어? 2 나왔네. 그래서 a제곱이 1이야. 그래서 a는 풀마 1인데 문제에서 a가 어디 갔어? 양수랬거든. 그래서 a는 1. 자, a 대신에 1 대입하니까 b는 2 하고 나오겠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자, 그 다음 유형 10번으로 가보면 유형 몇 번까지 있어요? 11까지? 적네. 자, 유형 10번에서는 맞아. 너무 오래 걸려. 그냥 다 계속해. 뭐냐 이름. 평균 편차 구하라고 하면 다 그냥 평균 돼야 돼. 다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 내겠어? 평균 구하라고 내겠어? 안 내. 표준 편차 구하라고 내. 그래서 다 구하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나왔어. A부터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한다고? 다 더해서 1 나온다. 그치? 그래서 4A가 1이니까 A가 4분의 1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확률은 약분하지 말고 4분의 2라고 쓰고 얘는 4분의 1, 4분의 1. 왜? 우리 어차피 곱해서 다시 통분해서 계산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이제 평균 구하자. 평균 구하면 4분의 곱할 거야, 마이너스 2 곱할 거야, 0 곱할 거야, 2, 1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고. 뭐 구하는 거지? 표준 편차 구하는 거네. 자, 분산 구할 거야. 분산은 제평평제. 제곱한 1, 0, 1에 대한 평균 구하면 되겠다. 4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1 해서 평균 제곱해서 빼는 거 절대 까먹지 마. 은근히 자주 까먹어. 그치? 자, 평균 제곱해서 뺄 거야. 16분의 1 하고. 해서 4분의 3이니까 16분의 12 빼기 16분의 1 해서 16분의 11. 그치?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4분의 루트 11 하고 나와.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시그마의 4x 더하기 5를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뒤에 더해져 있는 것 쓸데없고 앞에 곱해져 있는 것만 절대값 취해서 빠져나오면 되겠대. 그래서 이 녀석 대입해 주니까 루트 11이구나 하고 계산되겠지.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계산. 그치?
하나 푸는데 막 10분씩 걸리고 그러면은 5문제 풀면 시험 끝나. 오케이. 아, 오후 그러고 있어. 자, 11번 보자.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노란 공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그치?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2개 꺼냈을 때 노란 공의 개수니까 노란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때 확률 한번 계산해 보자. 자, x가 0일 때 확률은 노란 공이 하나도 안 나올 때 확률이야. 그치?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파란 공 중에서만 2개 뽑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10분의 3. 자, x가 1일 때 확률 구해보자. x가 1일 때 확률은 5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파란 공 중에서 하나 뽑고 노란 공 중에서 하나 뽑을 거야. 그래서 10분의 6. 자, 노란 공이 2개 나올 확률은 5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노란 공 중에서만 2개 뽑아줄 거야. 10분의 1 다 더해서 1 나오는 거 맞네. 그치? 자, 그 상태에서 5x 더하기 3의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아줘야 되겠지. 뭐. 평균부터 찾자. 10분의 곱하니까 0 더하기 6 더하기 2 해서 5분의 4. 분산 찾자. 재평평제 0, 1, 4에 대한 평균 찾아줄 거야. 10분의 0 더하기 6 더하기 4에서 평균의 제곱 25분의 16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약분돼서 1이니까 25분의 9 나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분산 5x 더하기 3은 뒤에 더져 있는 거 쓸데없고 앞에 있는 것만 제곱해서 빠져나올 거라고. 그래서 9 하고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대표 문제 포함해서 쭉 풀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또 그 다음으로 가보자.